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즌 초반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득점 행진과 활약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이어졌고, 또 손흥민 선수가 팀을 위해 뛰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득점왕을 차지하는 대단한 쾌거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정말 들썩들썩하죠. 손흥민 선수가 5월 24일에 이제 토트넘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공항에 정말 국내 방송사가 다 집결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골든 부트 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 선수로서 새 역사를 쓴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대해서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 언론도 찬사를 보내면서 존경심을 표했고요. 영국 언론, 그리고 영국과 더불어 현재 유럽 축구 최고의 리그를 보유한 스페인 언론도 손흥민 선수를 집중 조명하면서 호평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더 비중 있게 소개하는 등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언론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응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반응입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서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소개하는 메인 사진으로 포효하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내걸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컸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진을 썼는데요. 세부 내용 살펴보면 나이스 원 소니라고 외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응원가에 있는 잘했어 소니 이런 내용이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23골 중에 페널티킥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페널티킥 없이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을 넣은 선수는 1993-94 시즌에 앤디 콜, 맨유 시절에 앤디 콜이 34골을 넣은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케인 선수가 이날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종전에서 통산 9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이 앤디 콜 그리고 레스 퍼디난드와의 기록 타이를 만들었다. 이 사실도 소개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날 승리로 리그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했는데요. 콘테 감독과 함께한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통산 4번째로 높은 승점 기록이라고 합니다. 2016-17 시즌에 86점을 얻은 것이 최고 성적이었고 그 뒤 2017-18 시즌 77점, 2012-13 시즌 72점이었고 이번에 71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데일리메일의 선수 평가에서는 이날 2골을 나란히 넣었던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8.5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이 평점 8점 손흥민 선수고요. 1골 1도움을 기록한 해리 케인은 7점이었고 만만치 않은 공격 기여력과 수비 리딩 능력, 중원 장악력을 보여줬던 호이비에르도 7.5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영국 일간지, 영국 대중지인 데일리 미러 스포츠판의 일면인데요. 일단은 리그 우승 경쟁이 중요했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마지막 날 일카이 긴도안의 이 2골로 기적과 같은 에스턴 빌라전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한 사실을 전했고 그와 더불어 번리의 강등, 토트넘의 탑4 4위 차지한 상황을 크게 다뤘는데 역시 토트넘의 메인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포효하는 사진을 좀 실어 넣으면서 손흥민이 골든부트를 차지했고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다고 소개했는데요. 토트넘 기사의 주요 내용에서는 바로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토트넘이 4위도 차지하고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했다라면서 두 개의 기적이 다 일어났다. 5골, 5골이 나왔고 탑4를 해냈다. 이런 큰 헤드라인이 나왔고요. 맨 오브 더 매치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쿠루세프스키가 나란히 평점 8점이었는데 그 두 명 중에서도 진정한 스타는 손흥민 선수였다라면서 사실 경기력 자체를 봤을 때 쿠루세프스키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득점왕을 차지한 성과, 분명히 그리고 시즌 내내 이어진 성과가 반영돼서 손흥민 선수를 시즌 최종전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영국 정론지인 가디언의 보도 역시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로 토트넘이 탑4 자리를 차지했다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과정에 1등 공신이 손흥민 선수라고 소개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에 대해서도 정말 시적인 표현이 또 한번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크룰 골키퍼의 분주한 선방 때문에 여러 차례 기회가 무산되긴 했지만 해리 케인의 패스에 이은 루카스 모우라의 맛깔나는 플릭을 마무리하면서 기회를 놓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득점을 했다. 그리고 이 골 이후 사기가 꺾인 팀을 상대로 자신에게 큰 기회, 득점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 25야드 거리, 거의 30m 거리에서 아름다운 슈팅으로 팝코너, 골문 상단 구석을 찌르면서 스퍼스 원정 팬들 앞에서 목표를 완수하는 짜릿한 희열을 선사했다. 골이 들어간 위치가 또 토트넘의 원정 팬들이 와서 지켜보던 그 자리였고 거기서 또 짜릿한 희열을 안기는 엄청난 골, 멋진 골, 그리고 승리의 쐐기를 박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정론지 그리고 영국의 스포츠 부서에 있어서 언론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토트넘의 4위 진출을 이제 헤드라인과 메인 사진으로 썼고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평점 중에서 8점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쿨루셉스키, 벤탄쿠르 등과 함께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감사한 손흥민의 활약이 거너스, 아스널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떨어뜨렸다면서 아스널도 이겼고 토트넘도 다 이긴 가운데 토트넘이 4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 주간 베스트 11에도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손흥민, 바디, 하베르츠 이 3명이 공격진을 구성했고 미드필드 라인은 브라이튼의 그로스, 리버풀의 핸더슨, 맨시티의 균도안을 뽑았고요. 포백 라인은 리즈의 코흐와 요렌테, 맨시티의 스톤스, 리버풀의 로버트슨, 골문은 첼시의 맨디가 주간 마지막 최고의 선수로 꼽혔습니다. 토트넘 선수 평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8점, 쿨루세스키도 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케인, 세세뇽,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로얄, 데이비스, 다이어 등이 7점으로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언론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수상 사실을 크게 보도했는데요. 일단 경기 결과에 대해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돌아왔다 소개했고 그리고 리즈가 잔류한 사실 전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이제 5대0을 만든 골을 따로 소개를 하면서 엘 꼴라소 대 노그레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꼴라소가 아주 대단한 골, 원더골을 의미하는 스페인식 표현이에요. 골을 이제 큰 표현으로 해서 꼴라소라고 넣은 것이고 끄레르가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은 원더골을 손흥민이 넣었고 이 골로 살라를 득점왕 경쟁에서 앞서는 상황이 됐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더 하게 됩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골을 넣어서 앞서 갔는데 10분 뒤에 살라가 동률을 잃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했어요. 헤드라인을 봤을 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들어가면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죠. 토트넘이 5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아스와 더불어 스페인의 4대 스포츠 신문으로 불리는 문도 데포르티보, 아스는 마드리드 지역 기반이고 문도 데포르티보는 바르셀로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신문이거든요.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살라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공동 수상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사진은 손흥민 선수 사진만 실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득점왕 2명 중에서 더 대표할 만한 선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인 그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손흥민 선수 사진만 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길게 이어지는데 일단 모하메드 살라와 손흥민 선수가 각각 23골씩을 넣어서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공동 수상했는데 이 한국인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살라의 기록을 역전하며 단독 수상으로 이제 위협을 가했다. 몇 분 동안 단독 득점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살라가 울버햄프턴과 경기 막판에 득점을 하면서 리버풀의 2대1 승리를 이끌어서 손흥민과 같은 23골로 시즌을 마쳤다. 이렇게 알렸고요. 살라는 이번이 2017-18 시즌 32골 그리고 2018-19 시즌 22골로 수상한 것에 이은 세 번째 득점왕 수상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자신의 경력 첫 번째 득점왕을 차지했고 아시아 선수로 첫 수상자가 된다는 그 명성을 갖게 됐다. 이 역사적인 명성을 누리게 된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전국 스포츠 신문 마르카인데요. 마르카는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의 사진을 나란히 걸면서 함께 득점왕을 차지했다라고 소개했는데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들이 나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끝났고 이제 개인상을 누가 차지했는지 살펴볼 차례다. 가장 중요한 상은 리그 득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즌 내내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마지막 날에 결정이 됐다. 손흥민은 개인 최고 기록인 리그 23골을 넣었다. 인상적인 점은 23골을 페널티킥 없이 넣었다는 점이다. 공동 수상자인 살라는 5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다. 게다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다. 프리미어리그는 득점 수가 같을 경우 어시스트 수나 출전 경기 수나 페널티킥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로 수상자 한 명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살라와 손흥민이 잉글랜드에서 골의 주인으로 함께 선정됐다. 이런 기준들이 들어갔을 때 물론 어시스트는 살라가 더 많긴 했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출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페널티킥 비율 등으로 인해 단독 수상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을 좀 소개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손흥민 선수를 좀 강조해주는 표현이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었고 살라는 5골이나 페널티킥으로 넣었다는 점을 좀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좀 더 가까운 선수다라고 이제 암시를 했고요. 또한 골의 주인이라는 표현이 좀 대단하죠. 두에뇨라는 스페인의 단어인데 주인, 지배인, 지배자, 중심인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살라와 함께 골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언론입니다. 일본 스포츠 신문들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차지한 상황을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선수의 활약을 그렇게 크게 보도할 만한 상황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 경기 2골로 23골을 넣으면서 페널티킥 없이 차지했다라고 정말 엄청난 성과를 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죠. 야후 재팬의 기사의 댓글로도 정말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축구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이 활약을 대단하게 평가했는데요. 베스트 댓글 3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3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베댓 1위입니다. 굉장하다. 아시아 축구의 역사가 앞으로 평생 간직할 정도의 쾌거다. 지금까지 유럽 4대 리그에서 많은 아시아 공격수들이 도전을 했지만 팀의 일원으로 활약한 정도는 있었는데 득점왕까지 차지한 선수는 없었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는 신체 조건이 좋은 강인한 수비수들이 있는데 이들을 밀어제치고 시즌 내내 20골 이상을 넣은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단한 일을 해낸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포워드라는 것을 증명했다.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은 앞으로 유럽 리그에 도전하는 아시아 선수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될 것이다. 기술은 물론 축구에 대한 성실한 자세는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로 축하한다. 앞으로도 많은 골을 넣고 활약하길 바란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 축구팬이 한일 라이벌 관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평가를 다 한 것 같은 정말 좋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댓 2위를 차지한 추천 281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뭐가 대단하냐고? 유럽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아시아 축구에 대한 편견을 결과로 굴복시킨 것이다. 아시아 선수는 여러 가지 차별을 겪었고 공을 받지 못했다. 수준이 낮다고 낙인 찍혔다. 손흥민도 아마 그런 차별과 편견과 늘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실력으로 동료들을 납득시키고 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입지를 다졌다. 이게 쉬워 보일 수 있을 텐데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솔직하게 축하를 보내고 싶다.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겪어왔던 실제로 있었던 일들, 잘 못한다고 패스도 안 주고 기회도 안 줘놓고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점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손흥민의 등장으로 더 이상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편결받는 일은 사라지게 됐다는 정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댓인데요. 예전부터 스카이뉴스 등 언론에서 손흥민이 맨유 시절에 호날두와 닮았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솔직히 경기를 직접 보지 못해서 아시아 팬들을 위한 립 서비스라고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요즘 경기를 보니 그 모습이 나타났다.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끈기와 후각으로 골을 잡아내는 스타일이 그야말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아 선수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손흥민, 순수하게 대단하다. 아시아 선수는 축구를 잘 못한다. 신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 유럽과 남미에 이은 이류다. 이런 평가들, 이런 낙인들, 이런 편견들을 손흥민 선수가 끊어낸 엄청난 경기력과 실적을 냈다라는 찬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중국을 대표해서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시아를 대표한 활약을 소개하면서 중국 반응을 직접 번역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번역해서 소개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무려 1,400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는 중국의 유명 스포츠 캐스터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입니다. 손흥민을 축하합시다. 5월 23일 새벽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토트넘은 노리치를 5대0으로 완파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이며 자신만의 노력으로 막판 2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올 시즌 리버풀의 살라와 득점 동률을 이루며 프리미어리그 골든슈를 거머쥐었다. 실제로 손흥민과 살라 모두 23골로 동률을 이뤘지만 페널티킥으로 5골을 추가한 살라와 달리 손흥민은 23골을 모두 필드골로 채워 득점 순도에서 앞섰다. 손흥민은 전체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한 골도 없었고 토트넘의 페널티킥은 모두 케인이 넣었는데 케인은 자신이 넣은 17골 중 4골이 페널티킥이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유럽 5대 리그에서 골든슈를 차지한 첫 아시아인이 되어 아시아 전역,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배울 만한 좋은 모범이 되었다. 중국 선수들 그리고 아시아 선수들 모두 손흥민 선수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댓글 반응도 정말 많았는데요. 한국 선수가 세계 1부 리그에서 이런 성공을 거뒀다. 페널티킥도 없이 골든슈를 받는다는 것은 존경과 찬사 이외에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 기록과 성과는 앞으로도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한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를 대표해서 대단한 실력과 업적을 보여줬는데 다른 선수들이 사실 이거 따라갈 수가 없다. 아시아 선수 중에 독보적이고 이걸 다시 재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손흥민의 많은 골들은 월드 베스트 골이 아니면 원맨쇼다. 정말 골을 많이 넣었을 뿐 아니라 멋진 골을 많이 넣고 또 혼자 만들어낸 골들이 많다 했고요. 축하의 손형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형님으로 모시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골든슈, 노 페널티킥, 이게 바로 축구의 신이다. 손흥민 선수를 축구의 신이라고 표현한 댓글도 있었고요.
페널티킥 없는 세계 1부 리그의 골든슈, 셀 수 없이 많은 월드 베스트 골들, 이것을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수준이 잘한 것일까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이라고 평가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인들도 축구 잘할 수 있다고 라고 눈물 지으면서 아시아 선수들의 편견을 깬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요. 동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의 선수다. 비주전 선수도 아니고 유틸리티맨도 아니고 포지션과 능력으로 전반적으로 뛰어나고 단점이 없다라면서 지금까지 유럽에서 통했던 아시아 선수들이 갖고 있던 그 제한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간판 선수가 됐다. 손흥민은 동아시아 최고의 선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득점 순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전에서 모두 골을 넣었다면서 큰 팀에 강하다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에 와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경기를 이어갑니다. 6월 2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과의 경기를 치르고요. 2012 카타르 월드컵 본선, 포르투갈전, 우루과이전을 대비하기 위한 연속평가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칠레전, 파라과이전, 그리고 아직 일정과 대진 상대 조율 중인 마지막 네 번째 6월 14일 경기까지 한준TV에서 계속되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